네. 본격적인 이사철 가을입니다.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죠. 하지만 전세 매물이 너무 부족하고 없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제비 뽑기로 세입자를 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세 시장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국적인 주택 전세 상황이 어때요? 네, 신규로 전세 계약을 하려야 되는 분들이 매물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몇 건 나오는 매물에 계약을 하려고 몰리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이 가격을 높여서 부르게 되고 전세 가격이 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67주째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들에서도 전세 또 월세 가격까지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임차인들의 불안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화기를 조금 좀 가깝게 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가 지난주가 192를 기록했다고 하고 이건 2013년 9월에 역대 최고치였던 196.9 여기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이 전세 수급 지수라는 건 뭡니까? 네,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수급지수는 명칭에서 보시듯이 전세를 찾는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가 아니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가 하는 현황을 측정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0부터 200까지 측정을 하는 지수여서 100을 넘어서 200에 가까워질수록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92 정도면 굉장히 공급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13년 9월에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높았어요? 근데 당시에 2008년 금융위기 또 2010년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좀 장기 가격 하락세를 보이던 시기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걸 우려하는 세입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 시장에 계속 머물면서 몰려있던 시기여서 전세난이 좀 극심했었고요. 당시에 저금리가 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트렌드도 나타나면서 전세난이 상당히 극심했었던 과거 시기 중에 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전세 수급 지수가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수치로 보나 전반적으로 보도를 보면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하고 매물이 부족하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비뽑기해서 세입자 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이 좀 그런 상황이에요. 어때요? 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히 매물이 부족한 특정 지역이나 단지에서는 간혹 한두 건씩 전세 매물이 나오면 일단 대기자들이 몰려들면서 짧은 시간 내에 집주인들이 보여주는 시간에만 매물을 보기도 하고 또 가위바위보나 제비뽑기로 당첨을 결정하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상황까지는 아니고 이런 전세난이 극심했었던 시기에 전세 계약금을 빨리 쏘시는 분들이 계약을 한다던가 제비뽑기를 한다던가 이런 좀 사실 이런 극심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는 지금 처음 있는 건 아니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전세난이 심했었던 시기에 종종 이제 발현되던 현상들이기는 한데 최근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 가지 정책 규제로 집값이 간신히 좀 안정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전세가 다시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이런 양상들이 오히려 집값을 다시 자극하거나 아니면 전세에 머물고 있는 서민들이 좀 주거 안정이 불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서 정책 규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그 임대차 보호법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월세 상한 두고 계약갱신 청구권 주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좀 전세값 상승이라든가 부족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기존에 전세 계약을 하고 계시던 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전월세 상한제로 전세금을 많이 올리지 않도록 협의하시면 당연히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하시는
세입자들은 대부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기존에 있던 전세 대출 보증이 연장 갱신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걸로 봐서는 예. 실제로 기존 계약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 네. 기존에 계약됐던 전세 계약에서는 종료돼 나오는 물건들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새로 전세를 구해야 되는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라던가 분가를 하는 세입자들이 전세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장에서도 발언을 한 것처럼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이라던가 안정도는 좀 더 좋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신규 전세입자들의 불편이나 매물 찾기가 어려워진 부분은 상당히 통감을 한다라고도 이제 발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계약 쪽에서의 안정화 제도들이 쓰여진 만큼 기존 나오는 전세 물건이 부족해진 건 사실이고 신규 계약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지금 살던 집에서 연장해서 살겠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안정이 되어 있고, 다만 새롭게 전세 시장으로 진입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지금 이 전세 품귀, 전세 난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분석을 하자면 그게 정확한데 사실 이런 경우에 문제는 몇몇 계약되는 신규 계약 사례들이 물건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새로 계약되는 전세 계약건에서는 종전보다 전세 가격이 좀 급등할 수밖에 없고 결국 급등한 전세 가격이 전반적인 시세를 끌어올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존 계약자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시면서 좀 더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규 계약자들이 전세난을 겪으면서 전세 시장 계약에서도 신고가 사례들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값 하락 안정 때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 혹은 전세가 급등하면서 매물상을 다시 자극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는 게 문제죠. 네. 그 외에 또 다른 전세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전세난이 극심해지는 건 결국엔 전세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에서는 일단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까지 내놓으면서 집값 안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떨어지길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전월세에서 좀 기다리는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내년 21년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사전 청약을 기다리시는 전세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금리 상황이다 보니 세입자들은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세 수요는 늘고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가 재건축, 청약, 세금 절세 목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건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임대차 3법 시행처럼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기존 계약건에서 물건 해결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갭 투자라든가 아파트 장기임대 사업자 제도 폐지라든가 이런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들 때문에 또 일시적으로 전세 물건의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정책과 제도들의 결과로 전세난이 극심해지는 상황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과도기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전반적으로 전세 물량이 줄고 또 전세 시장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갈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는데요. 지금 전세난 안정은 언제쯤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해도 될까요? 일단 안정이 되려면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던지 해야 되는데 둘 다 좀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내년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기 세나 2차 시장에 머물면서 실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가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차 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 아파트 공급도 줄고 임차 수요는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단기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른 영향은 네. 적어도 2년, 길게 4년까지도 계약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짧아도 한 2년 정도는 시장이 좀 전세난이 해소되고 정상화되는 기간으로 저희가 좀 예측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뭐 공급을 갑자기 아파트 선호 지역의 아파트 전세 물량 공급을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해법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전세가 부족해서 그러면 전세를 반전세라든가 월세로 돌리는 비율은 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일단 저금리 상황이기도 하고 세금이라든가 비용이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집주인 임대인들은 일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세입자들은 저금리 상황이고 월세 전환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도 크다 보니까 대부분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급이 맞춰지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책 방안 중에 이제 아이디어 하나로 전세 수요가 너무 집중돼 있으니 이거를 좀 월세나 반전세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월세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강화해 준다던가 아니면 월세 전환율 같은 것들을 잘 지켜지도록 관리를 해서 월세 부담이 적정하게 부여되도록 한다던가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자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매달 이런 현금 비용 지불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크다 보니까 전환이나 분산이 좀 쉽지는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전세 수요자들이 적정한 내부련이나 구매 수요로 이렇게 좀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사실 전세난이 심각했을 때 뭐 구매 지원 같은 거를 해서 적정히 매매나 내부련으로 사다리 구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정책을 쓰던가 뭐 전세를 공급하던가 이런 방안이 나왔었는데 전세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별달리 없으니 뭐 월세나 내 집 마련으로 적절히 분산이 되도록 하는 지원책이나 뭐 구매 지원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부동산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신혼부부 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신청 소득 기준 완화한다는 발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계속 늘어난 상황이니까 적정하게 매매로 분산될 수 있는 내 집 마련 필요 수요는 이제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가질 수 있거든요. 정부가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소득 조건을 완화해서 좀 더 많은 대상들이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이 부분은 대상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공급분 자체가 같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완화돼서 대상자가 늘어나면 인기 지역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 수가 적거나 뭐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그 특별공급 대상자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요건이 좀 불리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인기 지역에서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시더라도 당첨되기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 효과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좀 실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준을 완화한다고는 하지만 또 인기가 있는 곳에서는 그 기준이 완화된 분들에 대해서도 순위를 또 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경쟁이 좀 치열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래서 좀 더 인기가 없는 지역으로 이제 자녀 수가 적거나 이래서 좀 불리하신 분들은 서울의 특별 공급은 포기하고 뭐 경기도나 뭐 외곽으로 간다던가 이런 전략을 써야 하나 뭐 이런 고민도 하시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올해 들어서 부동산 시장 뭐 급등했다더라. 그래서 뭐 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대책들이 쏟아졌다더라.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매매 시장은 조금 뭐 안정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강세를 보였던 서울이나 강남권 고가 지역이 뭐 여러 가지 규제 여파로 거래
거래가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세는 진정이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네. 내년 상반기에 이제 보유세 증가라든가 이런 세금 규제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들이 처분 매물을 조금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서 비교적 이제 안정화 구간으로 갈 가능성들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네. 지금처럼 전세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해소되지 않으면 다시 좀 집을 전세세에 지친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으로 다시 돌아선다던가 투자로 관심을 가진다던가 이렇게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무엇보다 전세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집값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길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집값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확고해지는 데는 전세시장 안정이 필수로 좀 필요한데 네. 지금 집값이 좀 진정된 상황에서도 전세가 계속 불안해 보이다 보니 추가 대책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땅히 쓸 수 있는 전세 대책이라는 게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단기간 안정되고 집값 하락 구조를 계속 끌어낼 수 있을지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매 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이걸 갑자기 잡을 수 있는 특별한 대책 같은 걸 마련하기가 쉽지 않나 봐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던가 내 집 마련으로 이제 정상적인 구조로 올라갈 수 있게 하던가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공급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전세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집값 안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규제를 풀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단기간 임대주택이라든가 새아파트 공급을 갑자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해법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세 시장에서 좀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적정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구매 지원 같은 것들은 조금 완화를 해서 적당하게 주거 사다리 정책을 쓰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최근 시장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전세값은 아파트에 따라서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을 잡아야지 전세값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밝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새아파트 분양가격이 전체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상승고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원론적인 효과가 있긴 한데요. 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7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시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상한제 영향으로 수익 구조가 감소한 건설사들이 지금 공급을 중단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새아파트 공급량이 단기적으로는 줄어들게 되면서 입주 공급량이나 입주 공급에서 나오는 새아파트 전세 감소에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지금처럼 극심한 전세난 상황에서는 상한제를 써서 단기간 주택가격 안정 그리고 전세가격 안정까지 끌어내는 데는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쓰면 좋지만 지금 시기에서 저희가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지는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